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름 매사 똑부러지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결혼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듯 애초에 시댁과는 트러블도 있고 별로 맞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물 문제로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예물 브랜드가 있었고 거기서 예물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동네에 지인분이 하시는 금은방이 있다며 거기 가서 골라보자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순금도 아니고 18K 제품으로요. 저는 물건 하나를 사면 조금 비싸더라도 제 마음에 드는 걸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예물도 제가 원하는 브랜드와 스타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셔서 결국 그 금은방에 가긴 했는데 당연히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지만이라도 원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가 너무 세고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다면서요. 며느리 될 사람이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고 고분고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왕 하는 예물 제 마음에 드는 거래서 많이 착용하는 게 좋지 마음에도 안 드는 제품을 어거지로 해서 착용도 하지 않고 서랍 안에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는 것 같아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를 워낙 설득하더군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긴 했죠. 그런데 차라리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저랑 남편 왔다고 내주시는 음식이 동네 식당에서 포장한 갈비탕이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식사를 하면 몰라도 집에서 포장 음식을 그것도 결혼 후 처음 방문한 날 먹게 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을 땐 저희 엄마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셔서 더 비교도 됐고요. 하지만 그런 건 문화가 다른 걸 수도 있으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갈비탕으로 식사가 끝나고 반찬이나 식기류 설거지들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새 앞치마를 하나 주시며 설거지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 앞치마를 새로 사왔다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 앞치마라니 저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며느리 들어왔다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느껴졌었거든요. 게다가 옆에서 신우도 앞치마 디자인 예쁘다며 세훈이는 좋겠다라는 눈치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면 내가 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가게 하나 했다가 말아먹고 여태껏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주시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앞치마 없이 그냥 설거지하겠다고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따로 있으니까 집에서도 설거지 같은 건 내가 하지 괜히 남편 시키고 그러지 마라 알겠니? 남편 기죽이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이 따로 있으면 저는 직장도 사실 다니면 안 되고 집안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된다더라고요. 자기 아들만 고생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남편보다 훨씬 돈도 잘 멉니다. 회사 직원인 남편보다 전문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데 어머님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컨설턴트니 뭐니 그런 게 뭐냐고 이상한 영업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은 저를 후려치면서 제 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고분고분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여야 하지만 또 꼭 돈은 벌어와야 하는 진짜 자기들 입맛대로 맞는 며느리를 원하더라고요. 보지식한 시부모님과 얄미운 신우,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남일이냐 저보고만 적당히 참고 넘어가라는 남편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이미 신물이 났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라도 괜찮으면 참겠는데 연애 때와 달리 결혼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책임감도 없고 정말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 결혼을 괜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신혼 초부터 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 어느 정도 참고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결혼을 모르고 싶다는 결정적인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제 파우치랑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 샘플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향수 샘플은 샘플이라 해도 따로 구매한 것들인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파우치도 명품 브랜드 파우치고 샘플들도 다 비싼 화장품 샘플들이라 제가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쓰려고 일부러 모아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길래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성훈이가 들고 갔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성훈이는 신우 이름입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집에 온지도 몰랐는데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와서는 제 파우치랑 샘플을 다 들고 갔으니까요. 언제 왔는데?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내 물건을 들고 가?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제 이 동네 왔다고 해서 내가 밥 먹고 가라고 불렀어. 온 김에 우리 집 구경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화장품 샘플이라길래 내가 통째로 들고 가라고 했고 샘플인데 뭐 어때서 그렇게 정색을 해? 샘플이고 뭐고 제 물건인데 왜 함부로 만지고 들고 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반응도 너무 어이없고요. 속으로 남의 물건은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나 생각했지만 출장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샘플 들고 간 걸로 너무 열내지 말자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대신 파우치는 도로 갖고 오라고 전해달라 했죠. 남편은 그게 뭐 얼마나 하냐고 그냥 가지라고 하라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입씨름하기 싫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제가 또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다고요. 저도 어차피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드레스룸에 들어갔다가 저번보다 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드레스룸 한쪽에 가방을 진열해 놓았는데 그중 몇 년 전 100만 원대로 샀던 명품 쇼퍼백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옷도 몇 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샘플이라면 이번에는 제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기초 화장품 본품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명세점 이용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놓은 제품들인데 싹 없어졌더군요. 제가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어머님이나 시누이가 갑자기 와서 자고 간 거라서 집에 입을 옷이 없다고 제 옷을 입었대요. 게다가 화장품도 없다고 저의 새 화장품을 말도 안 하고 뜯어 쓴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손을 댄 거니 제가 다시 쓰긴 좀 그렇지 않겠냐며 집에 챙겨가서 쓰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은 그렇게 오시며 화장품을 마음대로 챙겨가는데 넣어갈 만한 쇼핑백이 따로 안 보인다며 드레스룸에 있던 저의 명품 쇼퍼백에다가 다 담아갔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저희 집에 쇼핑 왔나요? 저번에도 그냥 한번 넘어가 줬는데 또 저한테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 옷을 입고 화장품을 쓰고 거기다가 가방까지 갖고 갔다는 게요. 당연히 신우는 저번 파우치에 이어 그 쇼퍼백도 명품 브랜드인 걸 알았을 텐데 물건을 들고 갈 데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마음대로 메고 간 것 자체가 기가 막히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 알고도 이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쳤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남의 물건을 왜 마음대로 손대고 들고 가는데? 그럼 어떡해? 집에서 입을 옷이 없는데 그리고 얼굴 씻고 화장품도 안 발라?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하러 갑자기 집에 오시는 거야?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엄마랑 성은이가 같이 외출했다가 내가 너 출장 갔다니까 집에 안 들리고 그냥 오게 된 거야. 온 김에 자고 간 거고 아들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연히 화나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의 물건 뒤지고 가져갔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말 이상하게 하네. 남? 물건을 뒤져?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남이야?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야. 말 진짜 섭섭하게 하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은 누가 가족인가요? 지한테나 가족이지 저한테도 가족인가요? 그리고 가족이면 이렇게 남의 물건 함부로 쓰고 들고 가도 되나요? 저는 기막혀서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쪼잔하다고 하고요. 네, 언니.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번에 내 파우치에 샘플 싹 들고 갔더니 이번에도 내 화장품이며 옷이며 마음대로 들고 가고 거기다가 내 가방까지 들고 갔던데요? 오빠한테 말 못 들었어요? 입을 옷하고 당장 쓸 화장품이 없어서 좀 쓴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돌려줄게요. 근데 언니, 돌려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사람 무한하게.
오히려 별일 아닌데 왜 유난이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돌려주면 그만이라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돌려준다 하면 그만이에요? 아가씨 물건도 내가 마음대로 들고 가고 나중에 그냥 돌려주면 끝이에요? 제 말에 신우는 허참거리면서 본인이 더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화를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장 들고 오세요.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들고 가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고 가래 할게요. 됐고요. 지금 들고 오세요. 물건 주인인 내가 싫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기막혀서 정말 지금 당장 들고 와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오히려 남편이 저를 질린다는 얼굴로 보더군요. 와, 그거 뭐라고 가정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럼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 오라고 해서 내 물건 다 뒤지고 함부로 들고 갈까? 그렇게 해? 나는 기분 안 나쁘니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냉전 중인데 두어 시간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을 바닥에 거의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따지고요. 됐니? 이게 뭐라고 신우더러 오라가라 해? 너 진짜 겪을수록 보통 아니다. 어머님,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고 들고 가도 그게 맞는 일이에요?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어머님은 흥분해서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신우도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요. 누가 잘못한 건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눈치 보여서 어디 아들집 놀러 나오겠어? 가자.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우 데리고 확 가버리더군요. 남편은 엄마 하면서 쫓아가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겨우 달래며 제 가방을 열어봤어요. 화장품 뚜껑도 제대로 안 닫고 넣은 데다 집어던지기까지 한 바람에 가방 안이 화장품이 다 새서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쨌든 그 일 후에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자기가 더 삐쳐있더라고요. 자기 가족에게 제가 너무했다면서요. 저는 정말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싶어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어디 두고 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는 제 사촌 동생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와줄 수 있느냐 했어요. 친동생만큼이나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 남동생도 제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더 화내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동생이 주말에 오기로 하고 저는 냉전 중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명준이가 이 근처에 왔다가 집에 좀 놀러 온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불러? 그럼 내가 나가. 남편은 짜증을 내며 공시렁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남동생이 빵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남동생은 웃으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인사하는데 남편은 똥 씹은 표적으로 대면 굴더니 자기는 잠깐 나간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딱히 약속도 없으면서 불편하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나갔고 남동생은 저랑 얘기한 대로 남편의 신상 운동화, 옷, 아끼는 피규어까지 몽땅 챙겨갔습니다. 누나 화이팅 하면서요. 솔직히 남편 보는 앞에서 챙겨가길 바랬는데 남편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남동생은 그냥 챙겨가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근처 PC방에서 대충 시간을 때운 듯한 남편이 들어왔고 곧 자기 물건이 없어진 걸 눈치채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거 영준이가 오는 길에 신발하고 바지가 물에 젖어서 입고 갔어. 그리고 피규어는 신기하다며 집에 가서 돈 본다고 해서 내가 들고 가라고 했어. 제 말에 남편은 노발대발하더라고요. 너 일부러 그랬지? 지금 복수하냐? 아니, 신발하고 바지가 물에 젖었는데 어떡해요? 왜? 가족끼리 아까워?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따지더군요. 미쳤어? 바지고 신발이고 젖었으면 말려서 가면 되지. 남의 걸 왜 갖고 가? 도둑이야? 당장 들고 와. 그 피규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도 그 말에 빡 돌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따졌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 니네 가족이 저지른 짓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이 저지른 건 도둑이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렇다고 내 사촌 동생까지 불러서 똑같이 이러냐? 너나 시킨다고 오는 그 내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속 시원해. 어떻게 똑같아? 갑으로 환산해도 내게 훨씬 비싼데. 내 동생이 쳐들고 간 내 슈퍼백 안에 화장품 새서 엉망됐어.
그거 날고 까불어 생각 같아서는 내 여동생하고 너네 엄마 신고하고 오늘 영준이가 들고 간 피규어도 그냥 다 부숴버리라고 하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거 완전 도라이 아니야?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따졌습니다. 나 도라이 맞아. 그럼 너랑 니네 가족은 거지고 도둑들이냐? 뭐?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연애 때도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심하게 고성방가가 오갔죠. 그리고 남편은 화가 난 다음에 집을 나갔는데 아마 시댁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다음 날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화가 잔뜩 나서는 퇴근하면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법원에 들려 이혼 서류까지 챙겨갔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군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예물해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 브랜드니 어쩌니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때 결혼 엎었어야 했는데 제가 뭘 보고 이 결혼을 진행했는지 뭐에 씌인 것 같아요. 뭐가 어째 너는 시어미고 시누이고 눈에 뵈는 것도 없니? 네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어머님 착각하셔도 대단한 착각하시네요. 어머님 아들이 뭐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놓치면 안 될 정도로 아까운 그런 남잔 줄 아느냐고요. 저요. 이제라도 결혼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야? 제 말에 남편도 발끈하더라고요. 말 다 했냐? 아니, 나 진심으로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이 남의 물건 마음대로 들고 가는 그런 집구석하고 더 이상 상종 못하겠거든. 게다가 남편이라는 건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싸웠다고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저는 그러면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건 사인했으니까 너도 사인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진짜 웃기는 게 서로 갈 때까지 간 상황인데도 남편은 그 와중에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협의 안 되면 소송으로라도 너 그리고 너네 집안이랑 끝낼 거니까. 가족 같은 소리 하네. 필요할 때만 가족이야? 애초에 무슨 노예들인 것처럼 굴 땐 넌제고. 나 이제 너네 집이랑 더 이상 가족 안 해. 그러니까 끝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처음 아니다 싶었을 때 더 빨리 끝내지 못한 게 한이다 싶을 정도로요. 그 후에 남편은 이혼 못해준다고 버텨서 협의혼은 물 건너갔고 결국 소송 중입니다. 저는 시자가 들어간 게 대단한 유세라도 된 양 무조건 저한테 맞추라는 시댁과 남편을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럴 까치도 없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저의 결혼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잠그면 앞으로도 영원히 어긋날 테니까요. 이혼 후 저는 다시 당당하고 제 주관이 확실하던 결혼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혼이 쉬운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이제라도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끊으려고 합니다. 이혼 마무리 후 다시 시작될 제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